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모바일 앱을 여러 스마트 기기에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듀얼 스크린폰이나 폴더블폰 등 차세대 제품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달 궤도선 중량 증가 논란과 관련해 현재 점검평가단의 검증이 마무리 단계인데 결과에 따라 일정이 연기되거나 예산이나 인력의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절기 대설을 맞아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폭염경보가 발령되었고 서울 32도, 대전, 광주, 대구 33도로 무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5G 시대를 맞아 듀얼 스크린폰과 폴더블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형태의 화면과 기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바일 앱을 여러 스마트 기기에서 동시에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차량 운행 중 새로운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앱에 목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운전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의 입력창을 동승자의 모바일 기기로 옮긴다면 쉽고 안전하게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카이스트 신인식 교수팀이 미국 버팔로 대학교와 공동으로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여러 스마트 기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모바일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른 기기로 옮김으로써 마치 하나의 기기에서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는 가상화 기술이 핵심입니다. 하나의 기기와 하나의 스크린을 사용하는 고정관념과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 기술은 기존 단일기기 패러다임에서 다중기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술은 듀얼 스크린폰, 폴더블폰 등 차세대 제품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5G의 활용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자유자재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모바일 컴퓨팅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 ACM 모비콤 2019의 논문으로 선정됐고 오는 10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10곳과 빅데이터 센터 100곳을 구축하는 데 3년 동안 총 1,516억 원이 투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빅데이터 센터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 구축하고 플랫폼은 이를 수집하고 분석, 유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사업 공모를 통해 통신, 문화, 환경, 유통 등 10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72개 빅데이터 센터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28개의 추가 센터 선정을 위한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 우리가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럼 머지않아서 우리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쪽에도 대한민국이 우리 인프라 못지않게 상당히 빨리 그렇게 진입하지 않냐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북한이 지난 2008년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면서 300개의 통화를 동시에 모니터하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층 2,500명이 모니터 대상이었는데 가입자가 늘면 감시 시스템도 늘릴 계획이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보도했습니다. 기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3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보안 시스템이었다고 38노스가 보도했습니다. 고위층 전용의 별도 유통망의 소관은 음성 통화나 데이터 내용을 모니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8년 5월 북한의 조선우편통신공사와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만나
이통망 구축을 논의한 회의록에서 확인됐다고 38로스는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임항한 모니터 시스템은 2,500대를 대상으로 300개 음성 통화와 300개의 데이터 통화를 동시에 모니터하도록 계획됐습니다. 가입자가 늘면 모니터 능력도 같이 늘려간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모니터링 센터에는 60명이 동시 접속해서 감시할 수 있고 데이터 갈무리를 위해 7TB 규모의 저장 시스템도 계획돼 있었습니다. 38로스는 북한이 통신망을 도입하면서 체제 전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회의록에도 보안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명기돼 있었다며 2004년 용천역 폭발 사고를 지적했습니다. 용천역 사고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암살 시도였는데 여기에 이통망이 사용됐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실제 2008년 고려 링크를 설립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망을 따로 뒀고 고위층 전용망을 따로 만들어 자체 개발한 암호화 시스템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 암호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중국의 화웨이와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의 도움을 받았다고 38로스는 덧붙였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달 궤도선 중량 증가 논란과 관련해 현재 점검평가단의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며 곧 검증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고 도전적인 일정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앞당긴 달 탐사 일정을 원래 계획대로 늦춰놓았는데 중량이 늘었으면 당연히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나 기간, 인력이 늘어나는 등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원이 개발 중인 달 궤도선 발사와 관련해 궤도선 중량이 애초 550kg에서 680kg으로 늘어나면서 발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세계가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한 가운데 인도가 자국의 두 번째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후 2시 43분 인도 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찬드라얀 2호를 실은 로켓 GSLV MK3가 발사됐습니다. 찬드라얀 2호는 2008년 찬드라얀 1호에 이은 인도의 두 번째 달 탐사선입니다. 찬드라얀은 산스크리트어로 달 탐사선을 의미합니다. 찬드라얀 1호는 착륙하지 않은 채 달 충돌 탐사기라고 불리는 탐사 장비 상자를 내려보내 달 표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당시 달에 물과 얼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인도의 우주항공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찬드라얀 2호는 한 발 더 나아가 달 표면을 직접 돌아다니는 탐사 장비까지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찬드라얀 2호가 이번 임무를 완수하면 인도는 미국, 구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는 국가가 됩니다. 강릉과 양양, 고성, 속초 등 강원 영동 지역의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절기 대서인 오늘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은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지는 팬 현상이 나타나 이틀째 고온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 34도, 대전, 광주, 대구 33도, 서울 32도로 어제와 비슷해 무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 영향으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물속 쓰레기까지 있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해안선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피서객으로 붐벼야 할 백사장에는 쓰레기만 수북합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청소하지만 바다에서 계속 쓰레기가 떠밀려옵니다. 해조류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쓰레기도 많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인근 수영강 하구에서 해수욕장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백사장 쓰레기를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더 큰 문제는 물속 쓰레기. 해초는 이래 나오는 게 보면 한번 나오면은 3, 4일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2, 3일은 더 작업을 해야 그 정리가 될 겁니다. 모처럼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실망한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휴가를 내고 부산에 놀러 왔는데 이제 바다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 태풍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올라와서 바다를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으로도 쓰레기가 떠밀려 왔습니다. 여기에 낙동강 하구를 따라 내려온 흙탕물이 바닥까지 황토색으로 바꿨습니다. 성수기로 접어든 부산 지역 해수욕장.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한 얼굴로 피서객을 맞아야 하지만 태풍과 호우가 남긴 상처는 재빨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한여름을 앞두고 전력수급 비상훈련이 시행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재난상황실에서 예비전력이 2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전력 수급 대응 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한전재난상황실은 전력 예비력이 4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자 전력 수급 상황을 방송사 등에 알리고 200만 킬로와트 이하가 돼 경계 단계가 발령되자 긴급 절전과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수요 조정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갑 사장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은 한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라며 오는 9월까지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온 힘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작년 수준의 불볕더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 예비력도 충분해 올해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신경세포를 되살리는 단백질이 발견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손상된 신경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 GRP75를 발견해 그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GRP75는 세포 속 기관을 연결하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늘어나면 소기관들 사이 상호작용이 늘어나 세포가 재생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실제로 연구팀이 이 단백질을 신경이 손상된 주에 주입했더니 세포 속 기관들 사이 접촉막이 늘어났고 신경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운동 능력과 감각 능력이 회복됐습니다. 연구팀은 외부 물질의 도움 없이 세포 자체의 능력을 끌어올려 신경 재생을 촉진했다며 이번 연구가 척수나 뇌 손상 등을 입은 환자들의 치료에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처 간 경계를 허물고 신약 개발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신약 개발 연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국가 신약개발 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원해온 신약개발 사업이 일몰도는 종료를 앞둠에 따라 기존 사업을 통합 연계해 2021년부터 10년간 국가 신약개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주요 사업은 우수한 초기 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신약 기반 확충 연구, 기초 연구가 임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약 연구 개발 생태계 구축, 기업 중심의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 지원 등입니다. 사업 규모는 2021년부터 10년간 3조 5천억 원으로 정부 연구비는 2조 4천억 원, 민간 연구비는 1조 1천억 원입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미세먼지가 좀 덜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할 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이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